김수연은 병원 복도에서 문을 쾅 닫고 나왔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어머니, 왜요?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수연은 25살, 내 쌍둥이 자매 중 막내였다. 그녀의 어머니, 아니, 입양 어머니인 박혜진은 한국에서 유명한 사업가였다. 혜진은 레즈비언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녀의 삶은 항상 사회의 시선과 싸워온 것이었다. 이제 혜진은 암 말기였다. 의사들은 몇 주 남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혜진은 죽기 직전 내 쌍둥이 자매를 입양했다. 수연, 수민, 수희, 수진. 내 자매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18살이 되자마자 독립했다. 혜진은 그들을 갑자기 불러 모아 입양 서류를 내밀었다. 너희는 이제 내 딸들이다. 내 재산은 너희 거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 혜진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다. 수연은 그 조건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혜진은 자신의 삶처럼 내 자매가 각자의 성적 지향성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살아가길 바랐다. 특히 수연에게는 더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수연아, 너는 나처럼 될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여자일 테니까. 수연은 부정했다. 그녀는 평범한 삶을 원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사회의 기대에 맞추고 싶었다. 하지만 혜진의 눈빛은 그녀를 꿰뚫었다. 내 자매는 각자 다른 성격이었다. 수미는 야심차고 사업을 꿈꾸는 타입. 수희는 예술가로 감정적이고 자유분방했다. 수지는 조용하고 책임감 강한 언니. 그리고 수연은 막내로서 항상 자매들의 그늘에 가려 있었다. 입양 후 혜진의 집으로 모인 네 자매는 처음으로 함께 생활하게 됐다. 서울의 고급 아파트, 혜진의 재산은 막대했다. 하지만 그 재산 뒤에는 무거운 짐이 있었다. 첫째 날 밤, 수연은 수희와 방을 공유했다. 수희는 침대에 누워 수연을 보며 말했다. 수연아, 어머니 말이 맞을지도 몰라. 너 요즘 지은이랑 자주 만나지? 지은은 수연의 대학 친구였다. 수연은 얼굴이 붉어졌다. 언니, 그만해. 그냥 친구야. 하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다. 지은과의 만남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 지은의 미소, 지은의 손길이 수연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혜진의 변호사가 왔다. 유언장입니다. 재산은 내 등분으로 나눕니다. 하지만 각자 자신의 진실을 증명해야 해요. 진실이란? 혜진은 내 자매가 각자의 성적 지향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맞는 삶을 선택하길 요구했다. 만약 거부하면 재산은 자선 단체로 간다. 수미는 화를 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정상적으로 살고 싶어. 수미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다. 남자 약혼자. 수희는 웃었다. 나는 괜찮아. 나 이미 여자를 사랑한 적 있어. 그녀의 고백은 방 안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수희야, 조용히 해. 가족이잖아. 하지만 혜진은 미소 지었다. 그래, 그게 내 바램이야. 너희가 나처럼 숨지 말고 살아. 내 자매의 삶은 이렇게 뒤집혔다. 수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아, 나 어떡해? 지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수연아, 왜 그래? 만나자. 그 만남은 수연의 첫 번째 선택이었다. 카페에서 지은은 수연의 손을 잡았다. 너 나 좋아하지? 나도 그래. 수연의 심장이 요동쳤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자 수민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연아, 너 미쳤어. 이런 식으로 재산을 날릴 거야. 수민의 눈에는 탐욕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혜진의 상태는 악화됐다. 병원에서 내 자매는 번갈아 간호했다. 수지는 가장 헌신적이었다. 어머니, 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혜진은 약한 미소를 지었다. 너희는 나처럼 될 운명이야. 나는 평생 숨었어. 가족의 압력,
사회의 시선 때문에. 너희는 달라. 수연은 그 말을 듣고 울었다. 그녀의 가족, 원래 가족은 없었다. 고아원에서 자란 네 자매는 서로만 의지했다. 하지만 이제 그 유대가 흔들리고 있었다. 수희는 이미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 그녀는 옛 연인에게 연락했다. 민지야, 다시 만나자. 민지는 수희의 고등학교 동창, 여자였다. 그들의 재회는 은밀했다. 하지만 수미는 그것을 알게 됐다. 수희 언니, 어떻게 그래? 우리 가족 명예가 어떻게 돼? 수민의 말은 날카로웠다. 사회적 압력은 점점 커졌다. 혜진의 입양 소식이 언론에 퍼졌다. 부유한 레즈비언 사업가, 내 쌍둥이 입양. 숨겨진 의도, 기사들은 추측으로 가득했다. 내 자매는 거리로 나설 때마다 시선을 느꼈다. 수연은 직장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다. 수연 씨, 너 어머니가 그분이야? 너도. 그녀는 부정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지은과의 관계를 인정할까? 아니면 숨길까? 첫 번째 대립은 가족 모임에서 터졌다. 수민의 약혼자, 준호가 왔다. 그는 보수적인 집안 출신이었다. 수민아, 이 집안은 이상해. 헤어지자. 수민은 울면서 매달렸다. 오빠, 제발. 재산 때문에. 하지만 준호는 떠났다. 수민은 자매들을 탓했다. 너희 때문이야. 수희 언니 때문에. 수연은 그 광경을 보며 자신의 선택을 고민했다. 그녀는 지은을 만났다. 지은아, 나 무서워. 지은은 안아줬다. 함께라면 괜찮아. 그날 밤, 수연은 첫 키스를 했다. 그것은 그녀의 식성이었다. 하지만 다음 날, 병원에서 혜진이 위독해졌다. 내 자매는 모였다. 혜진은 마지막 말을 남겼다. 너희의 선택이 내 삶을 결정할 거야. 후회하지 마. 혜진은 눈을 감았다. 장례식은 조용했다. 하지만 유언장 공개는 폭풍을 몰고 왔다. 변호사는 말했다. 각자 증명을 해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수연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는 지은을 사랑했다. 하지만 가족의 압력, 사회의 시선이 무서웠다. 혜진의 장례 후, 내 자매는 아파트로 돌아왔다. 공기는 무거웠다. 수미는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다. 어머니가 왜 우리한테 이런 짐을 주신 거지? 그냥 재산만 주시지. 수지는 언니로서 자매들을 모았다. 이제 우리끼리 결정해야 해. 어머니의 뜻을 따를까? 아니면 포기할까? 수희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따를 거야. 이미 민지랑 사귀기로 했어. 그녀의 말은 수민을 자극했다. 언니, 미쳤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아. 수민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녀는 자신의 약혼을 잃은 상처를 자매들에게 돌렸다. 수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지은의 얼굴이 떠올랐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인정한다는 건 직장을 잃을 수도, 친구들을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다음 날, 수연은 회사에 출근했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수연 씨, 너 어머니 유언장 소문 들었어? 너도 레즈비언이야? 한 동료가 물었다. 수연은 웃으며 부정했다. 아니에요. 그냥 소문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집으로 돌아오자 수희가 기다리고 있었다. 수연아, 너 지은이랑 어때? 솔직히 말해봐.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언니, 모르겠어. 무서워. 수희는 수연의 손을 잡았다. 나처럼 돼. 숨기면 평생 후회할 거야. 그날 밤, 수연은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공개할까? 지은의 답은 긍정적이었다. 함께라면 할 수 있어? 하지만 가족의 압력은 계속됐다. 수미는 변호사와 상담했다. 유언장을 무효화할 수 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의 뜻은 명확해요. 증명하지 않으면 재산은 사라집니다. 수미는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수희를 비난했다. 언니 때문에 우리 모두 망해. 수희는 반박했다. 너는 재산만 생각하니? 어머니의 삶을 생각해봐. 두 자매의 싸움은 격렬했다. 수진이 말렸다. 그만해. 우리는 가족이야. 하지만 균열은 이미 생겼다. 수연은 그 광경을 보며 자신의 선택을 재고했다. 그녀는 지은을 만나기로 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지은은 수연을 기다렸다. 수연아, 결정했어.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공개할게. 하지만 가족이 지은은 안심시켰다. 함께 이겨낼 수 있어? 사회적 반발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다. 혜진의 사업 파트너들이 내 자매를 압박했다. 혜진 씨의 이미지가 중요해. 너희가 이상한 짓 하면 사업이 망해. 수미는 그 말을 듣고 더 강경해졌다. 그녀는 수희에게 말했다. 민지랑 헤어져. 그러면 재산 나눌게. 수희는 거부했다. 너 미쳤어. 사랑을 거래하라고. 그 대화는 반목으로 이어졌다. 수연은 수민의 태도를 보며 실망했다. 언니, 왜 그래? 어머니의 뜻을 존중하자. 수민은 냉소했다. 너는 쉽지. 너도 여자 좋아하잖아.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언니, 어떻게 알아? 수민은 웃었다. 보이면 보여. 수연의 비밀이 드러난 건 그날 밤이었다. 가족 모임에서 수민이 폭로했다. 수연이도 지은이랑 사귀고 있어. 수지는 충격받았다. 수연아, 정말이야. 수연은 눈물을 흘렸다. 네, 좋아해. 수희는 수연을 안았다. 잘했어. 하지만 수민은 떠났다. 너희랑 더 못 살아. 그녀는 집을 나갔다. 내 자매의 유대는 깨졌다. 수연은 그 후 지은과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함께 산책하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결혼할 수 있을까? 지은이 물었다. 수연은 웃었다. 어머니처럼 싸워보자.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수연의 회사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이미지 문제야. 그녀는 울었다. 지은이 위로했다. 새 직장 찾자. 수미는 혼자서 유언장을 싸우기로 했다. 그녀는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준비했다. 어머니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수희는 민지와 공개 데이트를 시작했다.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렸다.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대부분은 비난했다. 레즈비언 가족. 역겹다의 댓글들은 상처를 줬다. 수지는 중립을 지키려 애썼다. 그녀는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고민했다. 나는 남자를 좋아해. 하지만 어머니의 뜻은 수지는 옛 남자친구에게 연락했다. 만나자. 하지만 마음은 불편했다. 내 자매의 갈등은 깊어졌다. 수연은 수민을 설득하려 했다. 언니, 돌아와. 우리는 가족이야. 수민은 거부했다. 너희가 어머니를 배신한 거야? 고조되는 긴장 속 수희의 선택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녀는 인터뷰를 수락했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어머니의 뜻을 따르겠어요. 기사가 나왔다. 사회는 충격받았다. 내 자매의 이름이 알려졌다. 수연은 그 기사를 보며 두려웠다. 하지만 지은이 말했다. 자랑스러워. 수연은 결심했다. 그녀도 공개할 거야? 수민의 소송은 시작됐다. 법정에서 그녀는 혜진의 유언장을 공격했다. 어머니는 병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하지만 증인들은 혜진의 명확한 의지를 증언했다. 수연은 법정에 서서 증언했다. 어머니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뜻을 따르겠어요. 그녀의 말은 수민을 화나게 했다. 너는 배신자야. 수민이 소리쳤다. 법정은 소란스러웠다. 판사는 휴정을 선언했다. 밖으로 나온 수연은 지은을 만났다. 힘들어. 지은은 안아줬다. 끝날 거야.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더 세졌다. 내 자매의 집 앞에 시위대가 모였다. 레즈비언 가족 반대.
플래카드가 보였다. 수희는 민지와 함께 대응했다. 우리는 그냥 사랑할 뿐이에요. 수지는 갈등의 중심에 섰다. 그녀는 남자친구와 재회했지만 마음이 불편했다. 수진아, 내 가족 때문에 나도 피해봐, 남자친구가 말했다. 수지는 헤어졌다. 미안해, 그녀는 자매들에게 돌아왔다. 나도 어머니의 뜻을 따르게 하지만 그녀의 성적 지향성은 이성애자였다. 어머니는 강요하지 않으셨어. 그냥 솔직하라고. 수진의 말은 수연을 감동시켰다. 내 자매 중 셋이 뭉쳤다. 수미는 고립됐다. 그녀는 호텔에서 혼자 울었다. 왜 나만? 그녀는 옛 약혼자 준호에게 연락했다. 오빠, 도와줘. 준호는 왔다. 수민아, 내 가족을 버려. 수미는 고민했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 수연의 선택이 결정적이었다. 그녀는 지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지은이를 사랑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사회는 충격받았다. 쌍둥이 자매들의 고백 헤드라인이 됐다. 수희는 지지했다. 잘했어. 하지만 반발은 거세졌다. 수연의 친구들이 떠났다. 너 이상해. 메시지가 왔다. 수연은 상처받았지만 지은이 있었다. 함께라면 괜찮아. 수미는 그 뉴스를 보며 분노했다. 그녀는 소송을 강화했다. 이건 미친 짓이야. 법정 최종 변론에서 수미는 울면서 말했다. 저는 정상적으로 살고 싶어요. 어머니의 강요는 잘못됐어요. 하지만 판사는 유언장을 인정했다. 혜진 씨의 의지는 유효합니다. 수미는 패배했다. 그녀는 재산을 포기했다. 너희 거나 가져. 그녀는 사라졌다. 내 자매의 관계는 깨졌다. 수연은 수민을 찾으려 애썼다. 언니, 어디야? 하지만 답이 없었다. 수희는 민지와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만 초대했다. 수연과 지은도 참석했다. 축하해. 수연이 말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수민의 빈자리가 아팠다. 사회적 논란이 계속됐다. TV 토크쇼에서 내 자매의 이야기가 다뤄졌다. 레즈비언 입양, 옳은가? 패널들은 논쟁했다. 수연은 출연을 제안받았지만 거부했다. 개인적인 일이에요. 하지만 압력은 그녀를 짓눌렀다. 지은과 싸움도 생겼다. 수연아, 왜 숨기려 해? 지은이 물었다. 수연은 무서워서 대답했다. 그들의 관계는 흔들렸다. 수지는 중재했다. 시간을 줘. 그녀는 자신의 삶을 선택했다. 이성애자로서 새 남자친구를 사귀었다. 어머니, 이게 제 진실이에요. 수민의 행방은 미스터리였다. 그녀는 준호와 함께 지방으로 갔다. 새 삶을 시작하자 준호가 말했다. 수민은 동의했다. 하지만 밤마다 혜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머니, 미안해요. 그녀는 울었다. 내 자매의 이야기는 소셜미디어에서 퍼졌다. 지지자와 반대자가 맞섰다. 수연은 그걸 보며 성장했다. 그녀는 블로그를 시작했다. 레즈비언으로 사는 법 포스팅은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트롤들의 공격도 있었다. 죽어라. 메시지가 왔다. 수연은 두려웠지만 멈추지 않았다. 클라이맥스는 수민의 귀환으로 왔다. 그녀는 아파트 문을 두드렸다. 나왔어. 내 자매는 놀랐다. 수민은 울면서 말했다. 미안해. 나 잘못했어. 그녀는 준호와 헤어졌다. 그 사람은 나를 이용했어. 수연은 안았다. 언니, 환영해.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았다. 수희는 왜 이제야? 물었다. 수민은 고백했다. 나도. 여자를 좋아한 적 있어? 하지만 숨겼어.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내 자매는 함께 울었다. 수민의 고백 후 내 자매는 다시 모였다. 수민은 과거를 털어놨다. 고아원 시절 한 여자애를 좋아했어.
하지만 무서워서 숨겼어. 수연은 공감했다. 나도 그래. 내 자매의 유대는 회복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혜진의 재산은 나눠졌다. 각자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 수연은 지은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 LGBT 카페.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자 수희는 민지와 함께 예술 활동을 했다. 수지는 안정된 삶을 선택했다. 수미는 재활용했다. 그녀는 새 연인을 찾았다. 여자 연인. 하지만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수민의 새 연인, 혜수와의 관계는 비밀스러웠다. 공개할까? 수민이 물었다. 자매들은 조언했다. 천천히 수연의 카페는 성공했다. 하지만 반대 시위가 왔다. 여기서 나가. 사람들이 소리쳤다. 수연은 대응했다. 우리는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경찰이 왔다. 상황은 진정됐다. 하지만 수연의 마음은 상처받았다. 지은은 포기하지 마, 말했다. 가족 내 새로운 대립이 생겼다. 수진의 남자친구가 자매들을 비난했다. 너희 때문에 수진이 고생해. 수진은 선택해야 했다. 미안, 헤어질게. 그녀는 가족을 선택했다. 어머니의 뜻이 중요해. 내 자매는 더 강해졌다. 그들은 함께 인터뷰를 했다. 우리는 레즈비언 가족입니다. 받아들여주세요. 기사는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지지자들이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가 있었다. 수연의 개인적 갈등은 깊었다. 그녀는 지은과 결혼식을 꿈꿨다. 하지만 한국 법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다. 어떻게? 지은이 물었다. 수연은 해외로 가자 제안했다. 그 계획은 자매들에게 공유됐다. 수희는 찬성했다. 좋아. 수미는 망설였다. 위험해. 하지만 결국 동의했다. 여행 준비 중 수민의 과거가 드러났다. 그녀의 옛 약혼자 준호가 소송을 걸었다. 수민이 나를 속였어. 그는 주장했다. 법정은 다시 열렸다. 수민은 증언했다. 나는 이제 솔직해요. 판사는 기각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 내 자매는 해외로 떠났다. 하와이에서 수연과 지은의 결혼식이 열렸다. 자매들이 증인이었다. 축하해. 수희가 말했다. 하지만 귀국 후 현실이 기다렸다. 동성 결혼. 무효야. 사회의 목소리였다. 수연은 싸웠다. 그녀는 운동에 참여했다. 법변 시위에 나섰다. 수민도 합류했다. 나도 함께 할게. 하지만 배신이 왔다. 수진의 옛 친구가 언론에 폭로했다. 내 자매는 재산 때문에 연기해. 소문이 퍼졌다. 내 자매는 상처받았다. 누가 그런 거지? 수연이 물었다. 조사 결과 수민의 옛 연인 혜수가 배신자였다. 미안해. 돈 때문에. 혜수가 고백했다. 수민은 충격받았다. 헤어지자. 그녀는 울었다. 자매들은 위로했다. 괜찮아. 회복 과정에서 내 자매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눴다. 어머니의 선택은 옳았어. 수희가 물었다. 수연은 그래. 우리는 자유로워졌어에 대답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친구 이름, 직장 이름, 사회적 고립. 수미는 후회해 말했다. 하지만 수지는 아니, 성장했어에 반박했다. 최종 클라이맥스는 대규모 시위였다. 내 자매는 앞장섰다. LGBT 권리, 구호가 울렸다. 경찰과 충돌했다. 수연은 다쳤다. 병원에서 깨어나자 지은이 기다렸다. 괜찮아. 수연은 웃었다. 그래, 그 사건은 뉴스가 됐다. 사회는 변화를 시작했다. 시위 후 내 자매의 삶은 안정됐다. 수연의 카페는 번창했다. LGBT 커뮤니티의 중심지가 됐다. 수희는 예술 전시회를 열었다. 주제는 숨겨진 사랑. 수미는 새 직장을 찾았다.
그녀는 솔로로 살기로 했다. 시간이 필요해 수지는 안정된 관계를 맺었다. 이성애자로서의 삶을. 내 자매는 매주 모였다. 어머니, 감사해요. 그들은 말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았다. 수연은 밤마다 악몽을 꿨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갈등. 지은은 위로했다. 지나갈 거야의 그들의 사랑은 강해졌다. 수희의 민지와의 관계도 안정됐다. 그들은 함께 살았다. 수미는 서서히 회복했다. 그녀는 블로그를 시작했다. 숨긴 사랑의 대가 포스팅은 공감을 샀다.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동성 결혼 법안이 논의됐다. 내 자매의 이야기가 촉매였다. 그들의 용기가 변화를 가져왔다. 기사가 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자들이 있었다. 전통을 지키자 내 자매는 계속 싸웠다. 마지막 모임에서 수연은 말했다. 우리의 선택은 옳았어. 자매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수미는 대가는 컸어. 말했다. 그들은 토론했다. 내적 갈등, 가족 압력, 사회 정견, 도덕적 딜레마. 모든 게 섞였다. 이야기의 끝에서 내 자매는 혜진의 묘를 찾았다. 어머니,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수연이 말했다. 바람이 불었다. 그들의 삶은 계속됐다. 하지만 질문이 남는다. 혜진의 강요된 유언장은 옳은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가족을 파괴한 잘못된 결정이었을까?